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진짜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묻지는 잠깐만요. 모르겠고 제 이름도 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일단 이게 중요해요. 아모개 씨 이게 중요합니다. 아모개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묻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다 싶은 고민들에 이제 답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모개 씨 오늘의 주제가 뭐죠? 저를 루브릭 윤으로 소개하고 싶고요. 저는 국어교사 윤재이고요. 요즘에 핫한 화두. 네, 그리고 또 보실 때쯤 한창 평가 계획 아마 짜실 수도 있어서 루브릭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주제는 채점 기준표, 루브릭을 만들 때 꼭 지켜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만들려고 하는데 막막하잖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저를 떠올려 보면 작년까지 제가 막 몰두해서 채점 기준표 공부를 했던 건 아니라 몇 줄을 만들어야 되지? 조차 몰랐어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행을 많이 넣으면 뭔가 채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다 채점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학교랑 교육청에서 이거 빨리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몰래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못 물어보겠다 싶은 것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사실은 저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루브릭의 루도 모르던 사람인데 요즘에 이 채점 기준표를 평가 계획에 넣지 않으면 통과시켜주질 않아요, 담당자가.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이 루브릭에 대해서 쓰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채점 기준표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뭔가 너무 인위적인 것 같고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반감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없어. 난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아주 깊이 공감하게 되어서. 재원 선생님이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게 그런 비슷한 의미겠군요. 저의 짜증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핵심을 얘기하자면 채점 기준표에 들어가야 하는 평가 요소는 성취 기준에 있는 것만 평가한다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이제 글쓰기 평가를 국어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국어과에서 보고 싶은 글쓰기는 어떤 글의 내용의 타당성이나 논리성이나 구성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뭐 10줄 썼냐, 9줄 썼냐 뭐 이런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글의 길이나 이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학생의 어떤 배움의 얘가 뭘 배웠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채점 기준표를 짠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채점 기준표 공부하면서 저도 되게 중요한 걸 알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가 국어과니까 애들이 완성된 글을 어느 정도 잘 쓴 퀄리티의 글을 받고 싶다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제가 애들한테 요구를 했던 게 잘 쓴 글처럼 보이는 글을 요구했더라고요. 근데 그 잘 쓴 글이 뭐 김영희 마음에 들어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만점자가 거의 없었는데 나를 만족시킬 순 없다. 내 무릎을 탁 치게 만든 왜 못 치게 하는 거야? 이런 화나서 무릎 꼬집게 할 이 때. 녀석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채점 기준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취 기준을 분석해서 이 성취 기준을 달성한 아이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기술하고 그리고 그 단계를 애들한테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바뀐 게 잘 쓴 글을 내가 되게 추상적으로 바랐구나. 뭐 예를 들어 서평 쓰기라면 그 성취 기준을 보았을 때 좋은 서평에 담겨야 되는 요소를 내가 도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잘 쓴 글을 요구해서 얘네가 결국 좋은 서평에 담겨야 되는 걸 잘 모르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교사가 바라는 어느 정도의 멀쩡해 보이는 글만 자꾸 쓰느라 실제로 배운 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차 싶더라. 너무 과거의 반성이 심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더 반성해야 돼. 더 반성해.
피를 토하며 무릎을 반성해야 꿇고 된다. 지내야겠어. 과거의 학생들에게 알겠습니다. 김영희 마음에 들어라. 요거 했던 학생. 미안하다 얘들아. 그리고 이 채점기준표와 관련해서 저희 둘 다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고 사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이 기본 사항은 사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뭐 채점기준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것만은 꼭 지키자. 이것만은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만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해요. 쪽집게 강사님 좀 박사님 같아요. 같죠? 네. 첫 번째. 네. 일단은 루브릭은 정답,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4단계를 쓰시면 손이 하려면 자신이 없으면 4단계를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4단계라는 건 학생들이 도달한 정도를 4단계로 구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매우 뛰어남, 달성함, 그리고 보통, 조금 부족함, 미달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3가지나 5가지로도 구분을 할 수 지금 거의 뽀미 언니 같아요. 근데 3단계로 할 때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별력이 좀 중요하잖아요. 내신 이제 등급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3단계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좀 변별하기가 너무 좀 두루뭉실하다라는 좀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5단계는 교사가 또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4단계 정도면 어떤 변별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두루두루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각 평가 요소마다 이제 배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20, 20, 20, 20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봤을 때 이거는 이 평가 요소는 학생이 되게 중요하게 도달해야 하는 평가 요소다라고 하는 것에 가중치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수업 시간에 조금 이거는 알아도 좋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강조하지 않았다면 배점을 5점, 10점 이렇게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배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혹시 영희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요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채점기준표 배우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채점기준표를 짜면 아까 재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단계 수준으로 짠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짰을 때 가장 앞에 있는 우수가 애들이 반드시 이 성취 기준을 배워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니까 그것에 도달한 애들은 달성에 있고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탁월한 애들이 우수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제가 애들의 수행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점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일정하게 일단 이거를 달성했다면 서는 곳은 달성이라는 위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중간값에 존재한다는 게 그 전에 제가 무릎을 탁 치게 하니까 왜 무릎 못 치게 하니? 나 무릎에 내 무릎을 단련해 왔어. 했는데 이런 무릎을 치게 한다라는 말이 되게 모호했구나. 달성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무릎을 치는지 말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달성과 우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상을 그리게 된 게 전 되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셔라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기술을 할 때 상당히 신나 보이는 거 보니까 루브릭 윤이 많네요. 루브릭 윤이에요. 달성을 기준으로 일단은 서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매우 달성, 보통 이제 부족 이런 순으로 좀 달성하시면 그러니까 쓰시면 조금 수월하실 수도 있고요. 또 루브릭으로 인해서 학생이 자신의 성취에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무슨 부족함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근데 루브릭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용어를 안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호는 인성이 부족함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재호는 영희에게 공격적임 이렇게 쓰면 부족 부분 인성 부족에 대한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영희를 공격한 하지 않은 아니에요. 영희를 노려보 아니에요. 시간 보세요. 지금 저 얘기하고 끝나야 돼요. 영희를 공격함 그런 게 아니라 김영희와 친해지려고 시도함. 네, 이런 긍정적인 용어로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루브릭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오, 거니까요. 근데 그 사례가 진짜 좋네요. 아, 그래요? 역시 루브릭 이윤. 네네. 그러면 마지막은 이 책을 읽으셔라. 여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